네, 이번 시간에는 이해관계자 매핑과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찾기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영역, 특히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았었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뭐 뉴스를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주제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지표들이 있고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미 이해를 하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전에 그냥 이러하더라라는 거에서만 그치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찾아냈던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혹은 자료를 기반으로 생각을 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쟁점 혹은 그 이슈, 쟁점 이슈 같은 말입니다. 데이터의 결론 같은 것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고려해 보면 우리가 지금 찾은 주제들이 계속 문제 상태인데 왜 이게 그냥 이 문제 상태에서 그치고 있지? 왜 문제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에 대한 이유를 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내용을 가지고 미래 예측을 좀 해봐야 돼요.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리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그 AI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 라는 이야기들은 따로 넣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해관계자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해관계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한 쟁점, 결국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 여러 가지 그 추세를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때 먼저 찾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쟁점, 이슈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이런 결과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알아야 이들이 이해관계자들끼리 주고받는 영향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걸 할 때 이게 단순히 글로 써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맵을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글로만 적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사례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미아 발생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이 미아 발생이라는 이슈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 미아 발생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는 뭐 부모님, 그 다음에 10세 이하 실제 이하 그 미아들, 그 다음에 아동 교육기관, 뭐 실종하던 전문기관, 뭐 육아 커뮤니티, 미아방지 제품 제작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왜 뭐 부모님은 평소에는 사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집중력이 없거나 좀 잘 까먹는다는 거죠. 이럴 때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동교육기관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뭐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그리고 제품 제작단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미아 발생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방하는 방식을 더 잘해서 개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쉽게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일회용 생리되거나 그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건강과 그다음에 웰빙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소음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의료 종사자, 그다음에 사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성의 소비자로서 건강에 대한 문제, 건강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처음에 나오고 첫 번째 이해관계자 뒤로 이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또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되 이 중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고 어느 부분이 중점된 이해관계자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아가면 조금 더 용이하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글씨가 좀 잘렸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제 잘 보이시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을 탐색해 본 다음에 초점을 둘 부분을 선정을 하고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긍정이나 부정의 영향을 색으로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 두었죠. 이해관계자 지도의 예를 한 2가지 정도 더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예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해양 쓰레기 오염 문제에 대한 이제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요번에 학생들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지역 주민, 국제사회, 그다음에 정부, 기업, 공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으로 연결하고 두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굵어지는 것들을 좀 구분을 했고, 특히 민간단체, 해양 보존을 노력하는 참여를 독려하는 민간단체는 이런 해양 쓰레기 오염 문제의 외부적인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사용을 해봤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술로 인한 사회 문제가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도에 따라 여기서는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한 겁니다. 이제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중요도가 보통인 경우엔 초록색으로, 높은 중요도인 노란색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메타버스로 인한 어떤 실제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하고 기획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개발자와 그다음 사업가, 기업가와 사용자, 소비자들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메타버스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관계자 지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주요 이해관계자가 무엇인지 나타내 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조가 선정한 쟁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적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자를 연결해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치하고 선으로 연결해 보는 방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표시하면서 중요도나 영향력이나 연결 정도를 고려해서 선의 방향, 원의 크기, 거리, 색상 이런 것들을 다르게 나만 보고 그리고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록한 건지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를 찾아서 이해관계자 지도에서 우리 조가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그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해하면서 여기 나오는 환경, 문화, 직간접적인 영향도 고려를 해서 이해관계자 지도를 통해 우리가 먼저 주요 이해관계자를 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단계를 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쟁점을 중앙에 적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요 이해관계자, 첫 번째 이해관계자, 개인, 전기 관련된 생산업체, 환경,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정부 이런 것들을 가까운 위치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서 설명할 미래 예측이랑 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이 첫 번째 개인과 또 연결되는 다른 이해관계들을 또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기반으로 어떤 실제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는 여기에서만 나타나거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선이 복잡해지면 되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 부분들, 아까 뭐 이 원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쓸 수도 있고, 선의 방향이나 선의 굵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간단한 설명들을 쓰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선의 굵기가 이제 굵은데 이거는 1차이기 때문에 굵게 나타난 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멀리 있지만 환경과 이 정부 전 세계 간의 협의점에 협의된 제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개인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증감에 따른 영향이 또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비량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량은 전기의 소비량에 대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정부와 글로벌 세계 간의 협의점이 어떻게 도출되는가에 따라서 환경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 협의된 제도에 따른 변화 해야 되고요. 협의된 제도에 따른 변화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전기 생산 업체의 소비량도 개인과 관련되는 걸 수도 있고 뭐 기업과 관련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력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혹은 우리는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해관계자를 찾아내면 우리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기 생산 업체와 여기도 개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소비량에 대해서 돈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면 좀 뭐 그 정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한 그 세금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가에 대한 것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늦추는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의 첫 번째 연결된 지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워포인트나 그 여러 가지 툴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쟁점에서 먼저 칸을 그리고 저런 것도 완성이 되면 이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무엇이었고, 그 이해관계자가 왜 우리가 주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으면 많이 이제 이해하고, 앞으로 이해관계자 설명할 때 이렇게 이해관계자를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약간 좀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입에 배어서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해 두면 우리의 문제 해결 방안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샘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미래 상황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여기 나오는 영어 표현은 저희가 개발했던 프로그램에서 이제 용어를 맞추려고 하면서 이제 미래 결과에 대해 추출되는 결과 뭐 이런 내용으로 적어둔 내용입니다. 자,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잠재적인 위험이 무엇이 있을지 예측해본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출한 문제가 아무런 노력 없이 현재의 문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미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혹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된 바람직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세 가지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툴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툴은 퓨처스 휠이라는 툴입니다. 자, 미래를 그리는 바퀴라는 이름인데요. 요 모양이 이제 프라이머리 임팩트, 세컨더리 임팩트, 서드 임팩트 이렇게 그 수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휠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국제미래학회에서 개발된 미래 예측 기법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트렌드나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탐색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이게 아까 그 이해관계자 매핑처럼 첫 번째 임팩트에서 두 번째 임팩트로, 두 번째 임팩트에서 세 번째 임팩트로, 얘는 이제 인과관계가 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탐색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혹은 여기서 나는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 같이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서로 다른 하위 바퀴가지들을 연결해 표현할 수 있어서 인과관계, 아까도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봅시다. 뭐 예를 들어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죠. 아까 그래서 다양한 인과관계들이 같이 얘기하고 새로운 시나리오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퓨처 스윌은 또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중간에 1, 2, 3 이렇게 기본 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원 넣어 놓고 이제 선을 그어 보면서 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네. 퓨처 스윌을 실습을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급 효과를 퓨처 스윌을 통해 작성해보자 2차, 3차, 4차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이해관계자에서 보여드렸던 생리대 화학 접착제를 계속 쓴다면 어떤 영향이 생길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겠죠. 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첫 번째는 1차 수레바퀴로 이렇게 그 생리대 화학 접착제가 그 계속 유지되었을 때 화학 접착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화학 접착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고, 대체 생리대 수요가 증가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부정적인 미래, 이쪽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대안을 고려해야 되는 미래로 지금 약간 이렇게 구분 지어놨죠. 자, 이렇게 구분 지어놓은 1차 수레바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퓨처 스윌을 직접 같이 그리게 되었을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미래와 뭐 부정적인 미래를 좌우로 배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안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서 한번 처음에 1차 수레바퀴를 그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1차 수레바퀴 때 이렇게 나눠 놓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끔 보면 나중에 합쳐지거나 겹쳐지는 경우가 생겨요. 네, 결국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 그 프라이머리 임팩트가 항상 세컨더리 임팩트에 같은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성들이 당연히 환경단체 유해물질 제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 증상이나 월경순 불순 증상이 생긴다. 자, 반대쪽으로는 이제 환경오염도 비슷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화학 접촉이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부정적인 결과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심각성을 인식했을 때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인체 무해한 접착제가 개발이 된다면, 여기서 이 방향의 대체 생리대 수요 증가로 만나서 여성의 건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나타날 겁니다. 자, 3차 수레바퀴까지 그린다면 뭐 화학 오염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뭐 여기서 이제 대체 생리대 수요가 증가해서 보편화가 된다거나 보편화가 좋아지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감소되거나 일회용 생리대 쓰레기 감소가 또 이게 환경으로 연결이 되기도 할 거고요. 이 대체 생리대가 일회용 생리대를 또 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무해한 접착제가 월경부수 감소 이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미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좀 긍정적인 미래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기법에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상상하는 미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했던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일기예보처럼 사실 정확한 예측이 목표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그럴듯한 미래를 다양하게 예상해 보는 게 중요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공상과학이나 상상으로 가득 찬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 뭐 possible, 그다음에 그럴듯한 시나리오,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 좀 바람직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퓨처스콘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퓨처스콘이라는 기법이 이제 94년도에 아까 이제 퓨처스일보다 좀 늦게 개발이 됐죠. 94년도에 개발이 되었다가 2003년에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에랑 겹치니까 잠시만요. 네, 줄 배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간이고, 시간이 쭉 진행을 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미래를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오늘에서 미래를 표현할 때 시간축을 기준으로 미래가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는 이 방향을 그대로 1차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일반적인 미래 예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는 시간이 가능한 1차선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그 기간을 짧게 혹은 길게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떤 기간에는 긴 게 이제 1차에 맞을 거고 어떤 게 짧은 게 맞은데, 사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때는 10년 정도 짧은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30년, 50년 이 정도가 좋겠죠. 한 50년 정도 미래, 과거에서부터 왔을 때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1980년대 이후로 그 오늘까지 그 온도 변화가 1.2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 사실 지수곡선입니다만, 이거를 좀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면 이때가 뭐 2100년도에는 뭐 한 현재보다 한 4도에서 5도 정도 올라간 온도다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미래가 있다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미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동그라미로 표시했다면,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 모든 걸 보통 가능한 시나리오, passab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조금 더 여기 중간에 있는 작은 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범주를 만들지는 말고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걸 이제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probab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probable에 대해서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뭐 그냥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나오는 desire, 우리가 보는 바람직한, 뭐 추구한 이런 뜻으로 desirable 해서 이제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여기가 바람직하면 여기가 보통 현실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얘기할 때 시나리오 중에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 나오는 이제 plausible 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시나리오, 이게 그 전체 가능한 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좁게 본 그럴 수 있는 것, 그거보다 조금 넓게 보는 그럴듯한 시나리오, 뭐 이렇게 좀 구분 짓기도 하고요. 자,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시나리오가 많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현재 문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 지금 우리가 생리대 접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것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뭐 했는데 아무런 쟁점을 해결할 필요성을 못 한다면 여성 친화 기술에 대한 발달이 저해되고 공론화가 부재되어서 연구 및 논의도 활발하게 안 이루어질 거고 계속 건강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생리용품 제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생리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게 되고 여성 건강이나 환경 친화적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서 기업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여성 생리대 제품의 품질이 상승하고 가격이 완화된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서 일회용 생리대 규제, 이제 잘못된 접착제가 있는 생리대를 규제하고 유해 화학 물질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다양한 좋은 미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아까 그렸던 퓨처스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미래로 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대로 돌렸을 때 이게 이제 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미래고, 이게 바람직한 미래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한 미래가 이쪽으로 가 있고, 우리가 현재 뭔가 우리가 해낸 미래가 여기 있다라고 본다면, 미래의 10년 혹은 뭐 20년, 30년이 지난 미래에 이 차이를 극복하는 이 갭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너무 멀죠. 우리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5도씨 이상 상승한 곳, 여기는 현재보다 한 1도씨 이상, 1도씨 정도 낮아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온도 차이가 5도라는 뜻이고, 생리대 건강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는 여성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성들이 환경 호르몬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환경 문제가 생겼고, 여기는 여성 건강이 좋아졌고 호르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아졌고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데, 현재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미래로 가는 방향 자체를 이렇게 꺾어서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로 가는 방향을 바꾸려기 위해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예측한 미래를 설명해보고 미래의 모습의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한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실천 방안도 있고 실행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쟁점 해결을 위해서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려는 방향의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여기 나오는 대로 바람직한 미래로 가는 방향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나. 자, 바람직한 미래로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했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가 뭐 교육을 통해, 홍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실제로 이 활동을 먼저 해보고 이런 활동을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이 활동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자고 같이 얘기해야 돼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뭐 자료 이런 거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리고 위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셨다면, 이 위험을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이 아이디어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일까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이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결과도 추론해 낼 수 있겠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의 과정 단계를 소개하고 이번 차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